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이사 연애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또 가을이 왔어요. 그럼 날씨가 오늘 너무 퍼펙트해서 진짜 기온이며 습도며 완벽한 거거든요. 오늘은 밖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공부 얘기예요.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비춰지다 보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걸 사실 지금까지 얘기하기가 부끄러웠던 게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워낙 이제 유튜브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사실 저처럼 어학연수를 갈 기회도 없었고 교환학생을 심지어 가보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 뭐 조기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그것도 나이 30 넘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영어로 헤매고 계신 분들한테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영포자였어요. 제가 수능 공부가 마지막 영어 공부였고 30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수의사라든지 뭐 그런 각종 전문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흔한 토익 점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영어를 못했냐면 제가 수의사니까 아무래도 막 의학 용어가 영어로 돼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쌀라쌀라 하는 것들을 친구들이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여행 같은 거 가면 저를 막 등을 떠밀어요. 너가 주문하라고. 주문도 잘 못해가지고 this one and this one 막 이렇게 그냥 주문하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논문이나 뭐 교과서 읽는 정도면 할 수 있지 그 이외에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전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0살쯤 됐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유학을 결심을 한 거예요. 미국이나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늦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늦바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미국에 심지어 이민까지 와 있어요. 와우. 그래서 제가 31살에 살다 처음으로 영어학원 등록을 했는데 그때 저의 직장이 역삼역에 있었고 영어학원은 당연히 강남역에 있었어요. 이제 6시에 퇴근을 하고 6시 반까지 영어학원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퇴근길 강남역 지하철 상태 아시죠? 내 의지대로 타거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삼역에서 강남역이 진짜 가까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걸어서 가긴 조금 멀고 택시 타고 가면은 되게 삥삥 둘러서 가야 되고 그 시간대에 트래픽 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면 정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3달 동안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지친 거예요. 이 지하철도 하나이고 제대로 못 내리고 이래가지고 영어 공부 하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결심을 했느냐면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제 자신이 참 어이가 없는데 직장을 때려칩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영어 공부에 한번 몰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요. 어학연수 갔다고 치고 6개월 동안 영어 공부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풀타임 영어 공부러가 됐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학원에 주구장창 있었어요. 학원 수업이 끝나도 뭐 친구들이랑 스터디 계속하고 6개월 동안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쫙 했고 그때 영어가 완전 비기너에서 인터미디에이트 정도로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비기너에서 인터미디에이트 정도로 느는 거는 빠르게 늘고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계단식이거든요. 영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영어가 안 느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그때 이제 전화 영어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전화 영어는 데일리 컨버세이션이 많다 보니까 지겹지 않게 그냥 뭐 수다 떨듯이 할 수가 있거든요. Q&A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2년 동안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출근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와야 되니까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공인 영어를 시험을 봤는데 IELTS가 스피킹이 7.5점이 나왔어요. 9.0 만점에. 까마귀가 엄청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수의사의 페이브 과정에 지원을 하려면 7.0 이상이 나와야 되고 저는 사실 그 기준에 간신히 넘은 거예요. 7.5점이면은. 그 상태로 미국에 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이 되게 확 와닿은 게 일단 제가 미드웨스트 지역에 가기도 했고 거기는 이제 백인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에이지안들이 쓰는 영어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 너무 빠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치고 들어가서 얘기할 만한 실력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와서도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미국에 오면은 영어가 그냥 늘 줄 알았어요. 맨날
쓰고 듣고 하니까 영어가 그냥 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미국에 온다고 해도 내가 쓰는 말만 쓰게 되고 아는 말만 들리게 되고 내가 틀리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그냥 알아듣고 넘기고 네가 이렇게 잘못 말했어라고 고쳐주는 게 사실은 되게 예의가 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좀 조심해서 안 고쳐줘요. 근데 제 영어가 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영어 공부에 대한 사실 요즘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다른 블로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도 전화 영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캠블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캠블리가 좋은 점이 튜터 풀이 되게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바꿔보면서 나와 스타일이 비슷할 것 같은 튜터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 하고 있거든요. 튜터를 구할 때 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모국어로 말하는 스타일이랑 그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스타일이랑 비슷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언어라는 게 내 퍼스널리티를 나타내는 어떠한 도구인데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나랑 이제 결이 맞아야지 그 사람이 쓰는 어휘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리액션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바이브 있잖아요. 언어로 표현되는 바이브를 좀 이렇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튜러를 구할 때 좀 파스티브하고 리액션이 되게 좋고 가능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를 조금 더 선호를 해요. 여자들이 쓰는 어휘가 있고 사실 남자들이 쓰는 어휘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거의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계속 이제 전화 영어를 하려는 편이고 캠블리가 또 좋은 게 녹화가 돼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아무리 영어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코렉션을 받았어. 코렉션 된 문장을 다시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께 안 돼요. 진짜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거 틀렸었는데 뭐였더라 이러면서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녹화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불러와서 다시 이제 보면 내가 이때 이렇게 실수에 틀렸었지 이러면서 좀 교정도 할 수 있고. How are you feeling? I'm good. I just finished my first week at a new job place. And Workplace. finally it's weekend, so Okay, good. And how did your first week first go? week definitely it was topsy turvy. I've been trying Okay. to remember everyone's name and face. I introduced myself like 100 times and trying not to get lost in the hospital because it's a pretty big hospital and a lot of rooms. It's like a maze, but everyone seems so nice and friendly so far. So I think I'm gonna like it. I hope it goes well for the rest of your time at the hospital. Oh yeah. I mean, these days everyone is talking about the election. We can read about the U.S. election. Like the word weird. Weird. Weird Yeah. with the capital W. You know the definition? Kind of, yeah, not 100% sure. All righ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lection, Tom? I don't know, dude. He's acting like he doesn't want to talk to this person. He's very dismissive. Like Just avoid. yeah, just avoids. Yeah, Mhm. very dismissive. Do you insult people? No, I'm not that kind of person. Okay, good, Yeah, good, good, I'm good. trying to be kind. Sometimes I tease my husband or my friends, like very close friends, That's funny. but I don't insert. Have you ever been insulted before? I would say yes, definitely. Yeah. I don't really remember the exact moment because every time I feel offended, I try to let it slide, try to forget about it. That's a smart way. I heard that the current president, she's doing pretty good. She just became president like 19 days ago. So 19 she, days ago. Oh, yeah. so she's really new. This is her new job too. Just like you started last week, she started last week. Oh So my God, we are on the yeah, same boat. exactly. Yeah. In the same boat for sure. I'm Oh a, yeah, I'm a yeah, small boat, but she's like yeah. huge boat, A big ship. Yeah. big ship. Yeah. Mhm. Yes. Yeah, he said she's a DI candidate. Yeah. She's a DEI candidate. Yeah. That's pretty horrible. DEI. Yeah. It's diversity, equity, inclusive. Yeah. Yeah. That's definitely. Definitely like a motor slinging. Yeah. But That's I cool. mean, people make a fun of the motor slinging. And the bad thing is that's what they remember the most. They don't remember the actual topics, just the mudslinging. It's funny. It's entertaining It's just, though. yeah, it's Bad just though. like eating popcorn. 또 제가 미국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리스닝이었거든요.
리스닝 시험에서 또박또박 발음하던 그 발음이 아니라 이렇게 막 말을 흘리면서 얘기하고 그래머에 틀린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처음에 듣기가 안 돼서 힘들었어요. 아직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많이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리스닝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리스닝을 확 올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딕테이션이에요. 딕테이션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농담하지 않고 저도 영어 실력을 빨리 올리고 싶어서 딕테이션을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저는 포기를 했어요. 왜냐 하루 이틀 한다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걸 100일 하고 200일 하고 300일 해야지 사실 내게 되는 건데 이 지속할 수 없으면은 이 공부 방법이 나랑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딕테이션이 조금 힘들어서 저 같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같이 의지가 약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좀 패시브 리스닝을 많이 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짧은 팟캐스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5번 이상 계속 듣는 편이거든요. 요즘에는 이 컨텐츠가 진짜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영어 컨텐츠가 얼마나 많아요. 그 유튜브에도 무료로 사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라이브 잉글리쉬 그 선생님 진짜 너무 추천하고요. 근데 유튜브는 문제가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를 딱 켰어. 근데 여러분 유튜브가 기가 막히게 또 이 알고리즘으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하네? 우리가 또 나약한 인간인지라 넘어가잖아요. 분명히 난 오늘 빨간 모자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했으나 유퀴즈, 금쪽이 이런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리스닝이나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유튜브 말고 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는 All Ears English라는 팟캐스트인데 선생님들의 그 바이브가 되게 좋거든요. 엄청 포지티브해요. 리액션도 너무 좋고 팟캐스트를 들은 지 지금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에피소드가 20분밖에 안 돼서 반복해서 듣기 되게 좋아요. 5번 정도 들으면은 처음에 안 들렸던 게 끝에 조금 들리거든요. 그래도 안 들리면은 캡션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리스닝을 조금 늘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영어 실력을 단시간에 올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진짜 드리고 싶어서 요즘에 영어 공부 잘하는 법을 이렇게 찾아보면 쉐도잉을 1000번 해라 뭐 프렌즈 200번 봤더니 갑자기 입이 트였어요 막 이러는 그런 분들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요. 와우. 저같이 이제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2번도 못 보죠. 한 번 보고 내용 알면은 그 다음부터 좀 잘 못 보게 돼요. 제가 가장 효과 봤던 영어 방법은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처럼 30살이 넘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뇌에 언어 영역이 스펀지가 아니라 이미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뭘 이렇게 우겨 넣으려면은 되게 억지로 밀어 넣어야 돼요. 억지로 밀어 넣어도 막 이렇게 튕겨 나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는 암기 감각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이 조금 덜 고통스러워져요. 내가 미국에 살아도 당연히 영어가 그냥 늘지 않는 거는 내 언어 영역이 이미 굳었고 여기다가 억지로 구겨 넣는 방법은 이걸 외워서 넣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은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은 내가 다음번에 쓰겠다 싶은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은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고 3개에서 5개 정도 외우려고 노력해요. 사실 3개 외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 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물론 예전에 외웠던 것들을 까먹죠. 그거 인간이라면 무조건 까먹어요. 까먹는데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때 돼서 다시 돌아가서 외우면 돼요. 그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끝에 가서 차이가 나요. 뭐 영어 공부는 1, 2년 만에 좋아질 수 없고 6개월 만에 갑자기 입이 트였어요. 6개월 만에 갑자기 미드를 자막 없이 봐요.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 언어 천재고 와우. 저같이 그냥 보통 사람? 언어에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고 반복해서 말해보고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막 그런 AI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툴이 되게 많잖아요. 챗 GPT로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막 코렉션도 해주고 이렇게 막 대화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흥분하면서 이러면 나 이제 영어 진짜 빨리 늘겠다. 챗 GPT랑 하루에 1시간씩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리액션이나 감정 교감이라는 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흥미가 되게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흥미가 떨어지면은 저는 그거를 지속하기가 조금 힘들고 공부 효과가 떨어져서 저는 사실 AI로 공부하는 게 저랑 맞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 AI로 공부하는 거를 더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맞는 거고, 뭐 틱톡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요즘에 외국 티네이저들이 얘기하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젠지들이 쓰는 어휘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미국 젠지들이 쓰는 힙한 용어 뭐 이런 거 막 뜨거든요. 근데 그게 내 영어 공부에 흥미를 가져줄 수 있고, 내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아 재밌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면 좋아요. 근데 그게 절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유행어는 말 그대로 유행어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언어예요. 그게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유행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20대 이제 학생들이랑 되게 많은 그렇게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틱톡 용어를 쓰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행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많이 쓰면 되게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아시고, 진짜 내가 미국에 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내가 문장을 구성해서 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문장 통째로를 외우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많이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 오늘 이렇게 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짜 힘들어요. 저도 계속 힘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영어 공부를 했고 계속 해도 힘든 게 사실인데, 그래도 쉽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어 공부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뭐 꿈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계를 뚫고 완벽해질 순 없지만 그래도 그걸 조금 극복해서 다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